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촬영을 할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촬영하러 가볼까요? 눈이 오고 있네요. 방금 바람 소리에 의한 잡음 들으셨죠?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어서 바람 소리가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녹음이 되고 있어요. 영상에서 소리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적인 야외 촬영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자체 마이크보다는 스마트폰에 외장형 마이크를 연결하고 마이크에도 바람 소리를 줄여주는 털모자 같은 것을 씌워주면 바람에 의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야외에서 전문적으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장비예요. 전문 유튜버들의 촬영 장비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윈드쉴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바람을 막아준다는 의미지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도 저렇게 털모자를 씌운 것 같은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소리를 깨끗하게 녹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도 이런 장비들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해서 영상에서 좀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촬영에서 영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빛의 양입니다. 역광을 주의해야 되고 빛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렌즈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뿌옇게 번지게 됩니다. 또 반면에 조금만 들어오면 너무 어둡게 되겠죠? 지금 예로 보고 있는 영상에서는 카메라가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할수록 뿌옇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빛이 나오는 광원이 서로 마주 볼 때를 역광이라고 하는데, 역광이 강할수록 뿌옇게 번지기 때문에 역광이 강할수록 좋은 촬영이 어렵습니다. 지금 역광 상태인데 그나마 구름이 빛을 가려주어서 광원 근처에 빛이 번지는 현상이 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광을 조금만 피해도 선명한 영상이 촬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셀프 카메라 촬영을 할 때도 스마트폰 렌즈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스마트폰 촬영에서도 DSLR 카메라와 비슷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화면에 전구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그것을 위로 아래로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밝게 어둡게 촬영할 것이냐는 그런 설정은 예전부터 카메라 촬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입니다. 혹은 손가락으로 원하는 밝기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밝기를 조정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대부분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밝아서 뿌옇게 촬영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밝으니까 밝기를 어둡게 해볼게요. 너무 어두워진 것 같으니까 밝기를 중간 정도로 이렇게 밝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며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빛을 좀 줄여주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역광은 우선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커스, 즉 초점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는 초점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촬영 대상에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 촬영을 하면은 초점이 잘 안 잡히거나 촬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촬영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게 접사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접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너무 전문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대한 근접해서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카메라 렌즈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DSLR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 초점 거리를 줄여줄 수 있는 렌즈, 접사 렌즈죠. 혹은 먼 곳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촬영할 수 있는 렌즈, 망원 렌즈죠. 이런 것들을 부착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치 DSLR 카메라에서만 렌즈 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접사 촬영이죠. 잠시 장수풍뎅이의 먹방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포커스, 초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터치만 누르면 되죠. 마우스에 초점이 잡혀요. 다시 USB에 초점이 잡히고 마우스를 누르면 마우스에 초점이 잡힙니다. 다시 USB 포트에 초점을 잡으면 이렇게 되지요.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편리하게 어떤 대상을 포커스를 잡아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AF는 오토포커스, 즉 자동 초점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실행해서 촬영을 할 때 AF라는 글자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 초점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스마트폰이 알아서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처럼 어떤 대상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초점을 잡습니다. 자, 그럼 AF 기능을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AF, 그러니까 자동 초점 상태가 아닌 수동 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동으로 근거리 초점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지금 먼 거리를 보니까 저렇게 초점이 흐리게 잘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동으로 근거리에 초점을 설정해 두었으니까 가까이 가게 되면 선명하고 멀어질수록 초점이 흐려지죠. 가까이 있는 대상이 선명하게 촬영되게끔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원거리는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고, 이럴 때는 화면을 터치해서 새로운 초점 거리를 다시 또 설정해주면 원거리로 초점이 잡혀 있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원거리에 초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대상을 근접 촬영하려고 하면, 즉 접사를 하려고 하면은 초점이 안 맞습니다. 즉 수동 초점 MF는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여 설정하는 그 초점 거리에 초점이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자동 초점 AF는 수시로 스마트폰이 재설정하는 유동적인 초점이라서 스마트폰이 알아서 판단하면서 사용자 대신 계속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AF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자, 즉 수동 초점일 상태에서는 손이 바빠야 좋은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내 대신 좀 초점을 잡아줄 수는 없나? 그게 바로 오토포커스, AF, 즉 자동 초점입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 화면에 이게 초점이 잘 잡히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AF 기능을 사용하면 초점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폰이 대신 해줄 테니까 좀 더 쉽게 촬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동 초점은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사물이나 인물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예를 봤죠? 마우스에 초점이 갔다가 USB 쪽으로 초점이 갔다가 이렇게 초점으로 이 영상에서 현재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촬영 기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보다 좀 더 정확한 초점을 잡고 싶을 때 명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떨림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손떨림이 더욱 심하게 반영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일수록 강력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지만,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원본이 떨림 없이 잘 촬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특히 짐벌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획기적으로 흔들림이 적은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높은 공중에서 바람을 맞으며 비행하는 촬영용 드론의 경우는 흔들림이 더욱 크겠죠? 그래서 촬영용 드론에서는 짐벌 카메라를 사용을 하죠. 걸어가거나 심지어 뛰어가면서 촬영을 할 때는 더욱 손이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사진의 경우는 흐릿하게 촬영되거나 동영상의 경우는 어지럽게 촬영이 되겠죠? 물리적으로 카메라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장시간 촬영하는 경우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거나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짐벌이라는 장비를 사용하면 좋아요. 촬영자가 손이 좀 흔들리더라도 카메라에 흔들림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짐벌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촬영할 때 중요한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역광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포커스, 그러니까 초점을 잘 잡아줘야 되죠. 이 상황도 수동으로 근거리로 초점이 잡아져 있어서 원거리가 초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화면을 터치해서 수동으로 초점을 잡아주거나 AF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손떨림, 흔들림.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많이 흔들린 것처럼 촬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역광을 마주 봤지만
마치 촬영장 스튜디오에서 과한 빛을 차단해주는 장비처럼 구름이 역광을 충분히 차단해주면서 나름 선명하고 분위기 있게 촬영된 모습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면 카메라 4-5개는 기본이죠. 특히 뒤에 있는 카메라들은 자세히 보시면 어떤 물체에 아주 가깝게 대고 촬영할 수 있는 접사 렌즈는 물론이고 더 넓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초광각 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급형 모델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아주 촬영에 기초가 되는 것들이고요. 보통은 자동 모드로 촬영을 하는데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으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 모드 이런 걸로 해서 화이트 밸런스, 색상 온도 설정 등도 이렇게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색감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같은 장소인데도 같은 시간대인데도 설정을 조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느낌의 사진이 촬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필터라는 건데 빛바랜 사진같이 촬영되도록 한다든가 어떤 화사하거나 포근한 느낌이 들게 한다든가 그런 효과를 주는 필터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지금 설정을 잘못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저기 눌러보면서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아까보다는 설정이 나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일 거냐, 조금 받아들일 거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빛의 양을 받아들일 거냐,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것들이 DSLR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면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공식 앱 다운로드 경로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평점도 좋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진 촬영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폰 카메라와 연동하여 다양한 색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